그날 밤 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리고 새벽 2시 동생 방에서 들려온 낮은 웃음소리.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올해 54입니다. 저에게는 20살이나 어린 막내 동생 준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얻은 아들이라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를 엄마처럼 챙겨야 했습니다. 때론 아들처럼, 때론 동생처럼 늘 제 곁에서 자라온 준호는 제 삶의 가장 큰 존재였어요. 제가 결혼도 늦고 아이도 없던 시절, 준호는 제 마음속에서 아들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먼저 집에 와 있었고, 제가 지쳐 있으면 조용히 곁에 앉아 있어 주곤 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 눈빛,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준호의 작은 행동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곤 했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활발했습니다. 말썽도 많았지만 제게는 늘 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일들을 이야기할 때 준호는 항상 진지하게 귀 기울였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내심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저희 집은 조용한 동네였지만 준호 덕분에 항상 생기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외출하면 준호가 집안일을 돕거나 동생답게 작은 일을 척척 해내는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장난기 어린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워서 저는 늘 그 아이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준호와 저 사이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29, 30을 앞둔 남자가 되었고 더 이상 어린 동생이 아니라 제 곁에서 어른의 태도로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문득 내가 이렇게까지 애처럼 챙겨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늘 집안일을 도우면서도 외부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묘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과연 정상인지 저는 스스로에게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가 행복하고 즐겁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며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제 삶에서 준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컸습니다. 친구와 가족, 직장과 일상의 고민보다 저는 늘 준호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가 웃는 모습, 잘 지내는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애정을 주고 신경 쓰는 제 마음이 과연 준호에게는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그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준호는 늘 제 기대를 벗어나지 않고 때론 제 마음을 읽는 듯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 아이를 진짜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준호와 제 관계는 예전처럼 단순하고 편안하지 않게 변할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확신이 되고 마음 한켠에서 끓어오르는 감정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혜정이는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여서 서로의 비밀과 고민을 다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었죠. 서로 힘들 때면 언제나 곁에 있어 주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버틴 세월이 벌써 3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서로를 자주 찾았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없는 제 삶을 그녀는 늘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가족처럼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 오는 날이면 집안이 왠지 더 환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언니네 집 오면 마음이 편해.
준호도 참 착하더라. 그래, 우리 준호는 예의도 바르고 다정하지. 그녀의 말에 저는 항상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가 우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이 우리 집에 오면 준호의 얼굴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시선을 피하거나 그녀와 시선이 마주치면 웃음을 숨기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제 기분 탓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불편함은 사소한 행동, 작은 표정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두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퇴근길 카페에서 커피를 사려는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와 혜정이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제 심장은 한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 준호, 너는 기분 어때? 좋지. 누나 덕분에 편하게 있어.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언가 저에게 숨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집안에서 두 사람의 행동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같이 있을 때면 시선과 표정을 유심히 살피게 되었고 자꾸만 마음속 불안이 커졌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의문은 점점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제 직감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혜정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비도 내리고 늦은 시간이라 저는 당연히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와 속삭임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와 혜정 사이에 분명히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해. 누나 깨면 안 돼. 알겠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문틈 사이로 스치는 불빛,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림자. 제 마음속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평범한 식탁 풍경조차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정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고 준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그날 밤 문틈 사이로 본 진실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그냥 친하게 지내. 오해하지 마. 나 그래 오해 안 해. 하지만 그 말은 저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과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었고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와 혜정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장난이나 웃음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의심은 점점 마음속 불안으로 커졌습니다. 집에서 준호가 혜정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슬쩍 보게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넘어가려 해도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사소한 모든 행동이 불안으로 변한다는 것을.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말했습니다. 누나, 요즘 날씨 좋지? 혜정 씨랑 산책 다녀왔어. 아, 그래, 다행이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긴장한 듯 혹은 피하려는 듯한 눈빛. 그 눈빛 하나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사소한 변화들은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혜정이 제 주방에서 컵을 챙기며 웃을 때 준호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을 쿡 찌르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소한 일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보지 못한 무엇일까요? 점점 불안은 일상까지 침범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두 사람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 쓰였습니다. 문득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조차 의심하게 되었고 눈길을 주는 방향, 목소리의 높낮이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지쳐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 속에서 마음속 의심이 증폭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때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행동 하나가 내 의심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누나, 내가 오늘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왜? 어디 가는 거야? 그냥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그 친구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소한 약속, 이 사소한 말이 내가 두려워하는 불안을 끌어오는 신호라는 것을. 그리고 불안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뛰고 두 사람의 사소한 웃음소리 하나에도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눈앞에 있는 그림자가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 사소한 불안은 점점 커져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직감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평소처럼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저녁, 우산을 받쳐든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앞을 지나치는데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정과 준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 목소리, 눈빛까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순간 내 심장은 한순간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아? 준우, 편하게 있어. 누나, 덕분에 마음이 편해.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웃음 뒤에 숨겨진 어떤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퇴근 후 여유롭게 저녁을 준비했겠지만 그날은 음식 하나를 손에 들고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방에서 냄비를 올리면서도 두 사람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저 내 착각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집에 도착하자 준호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묘한 표정 변화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말수는 평소와 같지만 눈빛은 어딘가 긴장한 듯 했습니다. 나는 순간 불안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혜정과 준호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긴장감 때문에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말을 건넸습니다. 누나, 어제 저녁에는 늦게 들어갔어. 누구랑 있었던 거야? 그냥
친구랑 있었어. 별일 없어. 그 한마디에도 나는 마음속 깊이 찔렸습니다. 친구 정말 친구일까? 의심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듯한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안의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뛰고 두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소한 목소리, 사소한 웃음, 사소한 손짓까지 모두 내 마음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사소한 불안은 사라지고 그 불안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준호와 혜정 사이에서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만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심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지, 그 결심이 내 마음을 얼마나 찢어놓을지, 그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 균열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안이었고 사소한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그 균열이 점점 금이 가는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사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주변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작은 움직임, 사소한 대화 속 뉘앙스까지 신경 쓰였습니다. 준호가 혜정을 바라보는 눈빛, 혜정이 준호에게 보내는 미묘한 웃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누나,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나 그래 고마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더 이상 단순히 가족과 친구의 친근한 행동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압박으로 다가왔고 마음을 쥐어짜는 긴장감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소 지었을 상황에도 이제는 의심과 불안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문득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균열은 이제 단순히 마음속 불안이 아니라 현실과 맞닿은 경고였다는 것을. 며칠 후 혜정과 나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요즘 준호랑 많이 친하게 지내지? 나 그래 그렇긴 해. 그 말조차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마음속 균열을 드러내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관계마저 깨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호와의 대화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나, 내가 오늘 늦게 들어갈 수도 있어. 아, 왜? 누구 만나러 가? 그냥 친구랑 별일 없어. 그 친구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믿고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 내 마음속 균열은 그 단어조차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 곳곳에서 사소한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행동, 표정, 심지어 잠깐 들리는 웃음소리까지 모두 내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안과 긴장만이 남았습니다. 결국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다는 것, 이 균열을 확인하고 마주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완전히 부서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결심이 가져올 아픔과 혼란을 나는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혜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그냥 자고 갈게. 알겠어. 편하게 있어. 나는 아무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내 오랜 친구였고 하룻밤 함께 보내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집안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히 누나 깨면 안 돼. 알았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 순간 나는 몸을 굳히고 문틈 사이로 그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 속삭임, 그리고 손짓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깊은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를 확인하며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속았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 웃음, 발걸음 소리 하나까지 모두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찔러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느끼던 불안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커피를 마셨고 준호는 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언니, 그냥 친하게 지내. 오해하지 마. 나 그래 오해 안 해. 하지만 그 말조차 내 마음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날 밤 문틈 사이로 본 진실은 이제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내 삶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준호와 혜정이 함께 있는 모습을 더 이상 마음 편하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그들의 움직임과 표정을 살피며 내 마음속 공포와 긴장을 계속 느껴야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평화, 두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불안,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신뢰와 안전. 그 모든 것이 나를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그 밤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결심이 가져올 아픔을 나는 아직 제대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내 친동생이라는 사실은 늘 보호 본능과 혼란을 동시에 일으켰지만 그가 혜정과 얽혀 있다는 사실은 내 모든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나는 거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혜정과 준호가 소파에 앉아 서로의 눈빛을 맞추고 손끝이 은밀하게 스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막히며 몸 전체가 굳었습니다. 제발 이럴 리 없어.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긴장된 시선, 살짝 붉어진 얼굴, 서로를 향한 은밀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아찔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니, 그때는 그냥 내가 미안했어. 누나, 나도 진짜 예상 못했어. 미안해. 그들의 말이 떠올랐지만 나는 더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냥 그게 끝이야? 내 친동생과 내가 믿는 친구가 내 몰래 이런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분노와 배신감, 아찔함이 뒤섞여 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나는 소파 한쪽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아찔하지? 왜 내 심장이 뛰지? 이 감정이 단순한 분노인지, 금기 때문에 생긴 혼란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욕망과 흥분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준호와 혜정이 나를 피해 시선을 주지 않는 모습마저도 나를 더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떨면서 창가에 앉아 손끝으로 얼굴을 가리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장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내 심장은 그들을 향해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친동생과 친구의 관계가 내 삶을 흔들었고 이 감정은 더 이상 숨기거나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분노와 배신 그리고 알 수 없는 아찔함이 내 안에서 뒤섞여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조차 모른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 마음속 균열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혜정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마다 내 심장은 요동쳤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들은 웃고 장난을 치지만 내 눈에는 서로를 의식하는 미세한 신호가 모두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스치는 순간 숨이 막히고 아찔함이 몸속 깊이 번졌습니다. 저녁 무렵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혜정은 준호를 향해 웃음을 지었고 준호는 웃음 뒤로 미묘하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내 마음속 분노와 질투, 아찔함이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이게 분노 때문일까 아니면 금기 때문일까? 나는 혼란 속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언니, 준호 요즘 많이 달라졌지? 예전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졌어. 누나, 별로 안 변했는데 그래?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를 의식하는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그들의 몸짓과 시선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주방에서 나는 물컵을 잡았다 놓았다 하며 속으로 떨렸습니다. 내 친동생과 친구가 이렇게 몰래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칠까?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심장을 달랬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들, 손끝이 스치는 기억, 살짝 붉어진 얼굴과 숨결,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속 금기를 건드리며 아찔함과 불편한 흥분을 동시에 일으켰습니다. 하루하루 그들의 시선과 말투, 작은 손짓 하나가 내 안에서 긴장과 자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밤이 되면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 심장이 두근거렸고 나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직은 확인하지 못했어 하지만 점점 한계가 다가오는 것 같아. 나는 하루 종일 눈치 보며 지켜보았고 저녁 식사 후 혜정이 먼저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도 내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언니, 오늘도 잘 먹었어. 다음에 또 봐. 누나 조심히 가. 문이 닫히고 난 뒤 나는 한참을 거실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떨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아찔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친동생과 친구가 몰래 가진 관계를 알지 못했다면 느끼지 않았을 긴장감과 금기심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감정을 숨기지 않겠다 하지만 아직은 눈치 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겠지. 밤이 깊어질수록 내 안의 분노와 질투, 아찔함이 뒤섞인 감정은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내 친동생과 친구의 관계를 직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며칠 뒤 나는 결국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거실 문틈 사이로 혜정과 준호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손끝이 스치고 숨결이 서로 닿는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제 숨을 쉴 수도
눈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언니, 이건 정말 그냥 순간이었어. 오해하지 마. 누나, 나도 예상 못했어. 진짜 미안해. 그들은 나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나는 이미 숨을 죽이고 서서 그들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손끝이 서로를 스치며 긴장 속 웃음, 얼굴의 붉은기, 숨소리 하나하나가 내 금기심을 건드리며 아찔함과 분노를 동시에 일으켰습니다. 나는 거실 한쪽에 서서 머리를 감싸 쥐고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내 친동생이 내 친구와 이렇게 가까이서 내 안의 분노와 질투, 금기와 아찔함이 한꺼번에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마. 우리도 그럴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그들의 변명은 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발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나한테 숨긴 거 전부 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분노와 배신감을 잊고 동시에 내 아찔한 시선까지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는다. 모든 걸 직시할 거야. 그날 이후 내 안의 감정은 폭발하지 않고도 분노와 배신, 아찔함, 금기심이 뒤섞인 채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친동생과 친구가 가진 금기의 관계를 직시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며 다음 단계의 결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할 수 없다고 마음속에서 외쳤습니다. 내 친동생과 친구가 가진 비밀, 내가 알게 된 순간 이후로 내 안의 아찔함과 분노, 배신감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준호와 혜정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고 눈빛과 손끝이 여전히 서로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떨렸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나한테 숨긴 거 다 알고 있어. 왜 그랬어? 언니, 그게 그냥 순간이었어. 진짜 미안해. 누나, 나도 예상 못했어. 진짜 미안해. 그들의 사과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오고 동시에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아찔함이 섞여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거실 한쪽에 앉아 손을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왜 아찔하지? 내 친동생이 내 친구와. 그 감정은 단순한 분노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금기와 배신, 그리고 감춰진 욕망이 동시에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준호와 혜정은 눈치를 보며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는다. 이 모든 진실을 직시하고 내 감정을 인정할 거야.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을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모습조차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고 그들의 손길, 시선, 숨결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금기와 아찔함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아찔함 모두 내 안에 있지만 이제 숨지 않겠다. 친동생과 친구가 가진 관계를 받아들이면서도 내 감정과 내 선택을 지켜낼 거야. 그날 이후 내 마음은 완전히 뒤흔들렸지만 나는 그 혼란 속에서도 조금씩 자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서 금기와 아찔함, 배신과 흥분이 뒤섞였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마주하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내 마음속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혜정은 평소처럼 지냈지만 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숨길 수 없는 긴장과 아찔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날 장면과 이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아찔함이 뒤섞인 채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살아갈 거야. 친동생과 친구가 가진 관계를 직시하면서도 내 삶과 내 선택을 지켜낼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 아찔함과 금기심, 배신과 혼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숨지 않고 내 감정을 직시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친동생과 친구가 가진 금기와 비밀은 여전히 내 안에 그림자를 드리우지만 그 속에서 나는 내 선택과 내 감정을 지켜내며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분노와 아찔함, 배신까지 모두 안고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